그러면 이제 진짜 과목 별 시뮬레이팅을 해볼게요. 일단 국어. 제일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음. 우선은 그 구평 기조로 봤을 때 당연히 비문학이 조금 쉬워지고 문학이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수능장에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아니, 비문학이 쉽길 기대했는데 갑자기 한 지문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두 지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물론 옛날 이때보다는 비문학이 조금 평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원래 수능에서는 평이한 지문들이 한 개는 꼭 있었거든요. 그 한 개 정도보다 평이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9평보다 비문학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 왜냐면 6평이랑 비교해봐도 9평에서 난이도가 올랐잖아요. 이게 왜 그렇냐면 문학에서 9평 이상으로 난이도를 올리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사소한 난이도의 차이로 체감 난이도를 엄청 올릴 수는 있죠, 이게. 시간도 끌고, 이제 막 A 섹터, B 섹터에다가 C 섹터 해가지고 얘네들 다 비교시키고, 약간 A, B, C, D, E, F, G 해가지고 얘네들 다 막 시에서 이런 거 비교시키고, 이건 소설에서 비교시키고, 이러면서 시간 끌기를 하면 체감 난이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거기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들은 그거에 맞춰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럼 컷이 올라가겠죠.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 보이는 거죠. 왜냐면 수학이 체감 난이도 높을 수 있어도 예년보다는, 예전보다는 어쨌든 컷이 높을 거기 때문에. 한 88 정도 나오면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우리의 기대죠. 막 96 나오면 이제 다 같이 죽는 거야. 다른 의미로. 네, 그래서 비문학이 쉬울 걸 기대를 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칠 때 쉬우면은, 쉽네라고 느끼면 되는 거고, 딱 만났을 때 쉬운 걸 기대하고 어려운 걸 만났을 때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렵겠지. 그래도 수능인데 생각하는데 쉬우면 어? 게이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EBS 연계를 활용한다 했으니까 얘네들을 활용해서 어려운 소재들을 냈는데 우리가 익숙해서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18 수능이 그래요. 오버슈팅이랑 호프만 보호가 있는데 사실 그거 절대 쉬운 시험 아닌데 1커즈 94예요. 왜냐면 이 비가도 적중했고 비가 웬만하면 그 사설업체에서 다 나온다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묘비명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마 사시 남정기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 기초를 안 본지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 벌써 기억나는 거 보면 그만큼 EBS가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강 건너간 노래 이런 건 어려웠죠. 근데 그런 거 하나 빼고 비연계 시 빼고는 EBS 이때 영향력이 컸거든요, 이때. 왜냐면 이때 지진이 나가지고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저 EBS 소재 중요한 거를 찝어준 거야. 그래서 웬만한 공부한 애들은 다 저걸 보고 왔어요. 그 호프만 부어도 그렇고 오버슈팅도. 예. 그러니까 엄청 어려워야 하는데 컷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EBS라는 녀석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간 사람이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공부를 해서 이득 보긴 어려워요. 근데 안 보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영상. 거기 있는 걸 최대한 보시고 그 추가로 그 댓글에다가
제가 수특 위주로 영상에서 추천해드려서 수완 같은 것도 좀 추천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밑에 달아놨거든요. 이게 안 알려드리면 알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그 페이지 같은 거 적어놨어요. 댓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다 확인해 보세요. 뭐 물론 뭐 열진문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그것만 보시는데 이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미 그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 약간 그 외에 추가 지문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올 확률도 있어요. 영상에 나온 건 제가 생각하기에 나올 것 같은 거고, 뒤에 댓글로 단 건 조금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좀 자주 건드는 녀석들 위주로 선별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치동 뭐 그런 사교육의 힘을 받기 힘드신 분들은 그런 엑기스라 생각하시고 활용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공개할 수 있는 모의고사들이랑 오프라인에서 공개하는 모의고사도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장사가 되는 거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 국어의 포인트는 절대적으로 비문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옛날보단 아니겠지만. 근데 어렵지 않고 쉽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어려우면 그때 흔들림은 요동친다. 그니까 최대한 당연히 사설만큼은 어렵겠지만 어려웠던 기출 같은 것들로 딱 난이도의 정도를 익숙하게 만들고 갑시다. 예. 지금 시점에서 기출 풀고 틀리면 큰일 나죠? 근데 틀려도 돼요. 당연히. 그럼 약점이니까. 그러니까 그 약점을 보완을 해보세요. 아직 11일? 뭐, 내신 공부 11일이면 거의 전공은 마스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무작정 실무만 푸지 마세요. 실무만 푼다는 건, 실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현황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실무는 뭐다? 우리가 다이어트 중에 그 체중계를 올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체중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겠죠. 근데 실무를 보는 게 딱 2단계예요. 지금 약점을 체크하고 잘하고 있나 아닌가 확인하고 이 부분이 약하다긴 해서 그 약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러 가는 그 측정의 용도가 크기 때문에 물론 실전 훈련 같은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실전 훈련만 한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지금 시기에 올리는 공부를 하는 게 어렵다고들 하지만 제 생각엔 아직도 올릴 수가 있어요. 아니 4점 이 정도만 올라도 오른 거잖아요. 한 문제 맞춤. 지금 실력에서 한 문제 맞추면 등급이 하나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들 잘 체크해 보세요. 이거 나오면 나 망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분명 있거든요. 그거를 피하지 마시고 좀 풀었던 것 중에 그 녀석들을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걔네들을 좀 인사를 하고 나오면 좀 약하게 부탁드려요 하면서 좀 친하게 만들어 보세요. 약점이 있는 걸 아는데 우리가 그걸 커버를 안 하니까 수능장에서도 걔가 나오면 당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제 저처럼 꼼꼼한 사람들은 약점을 보완을 했더니 약점이 아니던 애가 왜 나는 인사 안 와줘 하면서 수능장에서 갑자기 머리를 빼어들면서 갑자기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만 찾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킬러는 잘 풀고 빅킬러나 준킬러에서 낯선 소재가 나오면 당황을 하는데 킬러가 사라졌죠. 예. 그래서 저는 큰 타격을 입었어요. 아니 뭐 구평처럼만 나와주면 뭐 다 같이 맞추니까 상관은 없는데. 음. 그래서 이제 국어에서 비문학에 대한 강조를 해드렸고 EBS 소재가 그래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보는 거고 문학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시간 끄는 걸로 어려울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보기를 잘 활용하는 게 나오겠죠, 당연히. 보기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통념적인 내용은 그렇게 안 중요해요.
특이점을 찾아야죠. 그럼 그 특이점이 선지로 나오겠죠. 얘가 답일 거예요. 수능은 문제가 너무 좋아요. 육구평이랑도 달라요. 평가원이 냈다고 해서 육구평이랑 수능이랑 동급을 보시면 안 돼요. 수능은 절대적이에요. 왜냐면 그걸로 뭐 사람의 인생이 바뀌니까. 아니 진짜 요즘 뭐 긴장감 낮춰주시려고 수능 인생에 큰 영향 안 준다 막 이러시는데 저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의해서 직업이 바뀔 수 있는 목표를 가진 분들은 수능 중요합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을 하셔야 돼요. 긴장을 하면 오히려 망하는 게 아니라 네, 잘 볼 수가 있어요. 긴장감을 활용을 하세요. 긴장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긴장을 즐기면서 약간 오라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것처럼 느끼세요. 약간 난 지금 각성 상태야 하면서 약간 초사이언 뭐 마냥. 아, 물론 전 그 드래곤볼 보는 세대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일단 이 오라라고 느끼면서 그 긴장을 즐기세요. 익숙해지면 결국 적응하거든요. 우리는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수험생은 정말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진짜 20대에 어떤 인생을 살아도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아, 상황보다 그 고된 시기가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적어도 20대에서. 뭐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힘든 거 당연한 거니까 예, 힘듦을 인정을 하세요. 당연히 힘든 거다. 그러니까 나 왜 힘들지, 나 힘들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받아주시면 그걸 이제부터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감도 받아들이고 그걸 응용해서 당신의 예리한 촉에다가 도움을 받아보세요.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물리력으로 방해를 받는 정도까지 가면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보시고 손에서 땀이 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바닥에 휴지 놓는 거 해가지고 휴지 한 장 뽑아가지고 손 한번 닦아주고 저는 손에서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막 뭐지 OMR 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 펜 뚜껑이 미끄러워가지고 안 뽑아지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긴장감이 한 4배가 됐습니다. 그러다 마킹 실수 할 수도 있는 건데 웬만하면 마킹 실수는 안 할 거예요.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마킹 의식적으로 0.001초 더 빨리 하다가 옆으로 비껴나갈 바에 그냥 간단하게 한 0.01초씩 조금씩 더 쓰세요. 그냥. 그래서 문학은 보기랑 시간 끄는 거.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시간 표지는 이제 소설이나 시나 다 나올 수 있죠. 얘네들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데 귀찮겠죠? 그러니까 EBS 연계 작품들에서 있는 것들 다 확인해야겠죠. 고전소설에서 인물 관계도 다 체크하고 고전 시가에서 계절적 용어 색채어 썼는지 다 확인하고 어조 이런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간 표지 이 공간 이동 잘 확인하시고 현대소설에서 서술자 시점 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인물의 성격이 뭐 어떤지 잘 파악하시고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당연한 것들이 딜레이가 걸린다는 건 실전 연습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풀이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문학 같은 것도 문제풀이를 꼭 해주세요. 문제풀이를 안 하면 알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저처럼 지금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나와도 저도 문제를 안 풀면 찾는데 시간이 딜레이가 생긴다. 그럼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생기면 다 맞춰도 의미가 없어요. 딴 데서 데미지를 입을 테니까. 그래서 1컷이 95 이상이 나오는 쉬운 시험이 나올 수도 있고, 딱 2일 수능처럼 그 한 1컷 88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예쁜 수능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2이나 19처럼 1컷이 막 80 중후반?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모든 경우를 다 예상하고 가셔야 돼요. 치면서 예상하시되 본인이
이 시험이 쉽게 나왔는데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망하는 방법이에요. 본인이 어렵다 느끼면 어려운 시험을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쉽게 나와서 어떡하지? 하나 틀리면 안 돼라고 하는 것도 긴장감 높이는 방법이니까. 최대한 쉽다고 예측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 쉽기를. 근데 쉽지 않았었거든. 그래서 제 생각엔 딱 여기서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쉬운 시험이 절대 아니거든.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난이도가 최대한 어렵다 생각하고 막힌다 했을 때 어려울 땐 한 집은 날려도 돼요. 저 한 집은 날려서 1등급 받은 게 두 번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잘 찍는 연습을 해야죠. 그런 건 이제 찍기 특강 같은 거 확인하시고 아니면 이제 스스로 찍어보세요. 실무나 기출 세트 모의고사 이런 거 풀어보면서 그런 거 미리미리 찍어본 사람이 잘 찍어요. 알겠죠? 찍기도 시뮬레이팅을 해야 됩니다. 결국 수능장에서 당신은 찍게 될 거예요. 100점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쵸? 찍는 거를 받아들이시고, 그럼 그걸 활용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미리 찍어보는 겁니다. 찍는 연습을 하세요.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저만 아는 찍기 꿀팁도 있는데, 그런 건 올해 방출하기엔 저도 아깝지 않을까요? 근데 뭐 요청사항 있으면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볼게요. 그래서 요청사항 생각하니까 떠오른 건데, 그래서 시간 분배 꿀팁. 자, 국어를 어떻게 풀어야 되죠?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사람들 그러던데. 근데 시험지마다 달라요. 시험지마다. 베스트 전략은 시험지에 따라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일관된 전략을 갖고 가느냐, 시험지마다 변수를 두면서 맞춤형으로 바꾸느냐. 변수를 두면서 맞춤형으로 바꾸는 거 짬바가 좀 있어야죠. 근데 본인이 예측했던 그 시험 문항의 난이도가 만약에 쉬울 줄 알고 덤볐는데 안 쉬우면 어떡해? 골로 가는 거거든요. 이번 구평이 그랬어요. 비문학이 쉽게 나온다고 하니까 쉬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신분제 나오고 하는 그 지문은 지문은 쉬웠는데 문제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쉬웠기 때문에 탁탁탁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 딱 놓치니까 딜레이가 쫙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죠. 저 같은 경우. 근데 뒤에 가보니까 문학이 와, 막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 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잘하는 거 먼저 보세요. 문학을 잘한다. 문학 먼저 푸세요. 어려워도 잘하시면 문학 먼저 푸는 게 맞아요. 저는 문학을 상대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 문학을 이번 6평 이후로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다시. 문학 잘하는 걸 앞으로 빼시고 약한 걸 최대한 뒤로 가세요. 약한 거 어차피 풀어도 시간만 끌고 틀려요. 그럼 찍는 게 더 맞출 확률이 높아요. 이거 진짜예요. 현실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찍는 거 다 생각하셔야 돼요. 서두르다가 앞에서 틀리고 뒤에서 풀었는데 뒤에 것도 결국 다 풀었는데 틀리면 그게 3등급 가는 길이잖아요. 아니, 저처럼 1등급 나오는 사람도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못하는 친구들이 다 풀고 시간이 남는데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보니까 다 틀렸더라고요. 그냥 답인 것 같은데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대단한 친구들. 근데 이게 대부분이겠죠, 사실. 근데 이제 문학에서 중요한 게 사실 답인 것 같은데 찍고 넘어가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보기 문학 같은 어려운 문제들은 선지 다 봐주세요. 답 같아 보이는 애랑 답인 애랑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답인 척하고 체크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답인 거지. 근데 여기를 안 봤어. 안 보면 사실 문학은 그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문학은 속어법이 제일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쉬운 건 딱 봐도 얘네 싶은 건 당연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그런 걸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마다 틀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짬바가 필요한 거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응. 그게 부족하다 싶으시면 최대한 변수가 없게끔 일관되게 푸세요. 하던 대로. 짬바가 부족하다는 건 공부량이 부족하니까 그에 걸맞는 성적을 받으셔야겠지만 거기서 리스크를 추가를 하면 받던 성적보다 내려가는 게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받던 성적대로라도 받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행을 바래요.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자기 실력보다 더 잘 받길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수능장에서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에, 수능 전에 그걸 바라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수능 전에는 자기가 공부를 해서 올려야죠. 수능 장에서만 달라요. 수능 장에서는 요행을 부려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하방을 지키는 걸로 하던 대로 하세요. 국어를 못한다 싶은 것들. 근데 본인이 딱 문제 봤을 때 이거 어렵네 하는데 적중률이 100%야. 그러면은 그에 맞춤형으로 전략을 바꿔가세요. 그래서 문제풀이 순서는 잘하는 거 먼저 하시고, 이제 일관된 틀을 제가 짜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1에서 3번 먼저 풀고, 근데 사설에서 요즘 이거 어렵게 내죠. 수능장에서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얘한테 4에서 5번을 줄게요.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을 하나 푸세요. 짧은 거. 근데 얘를 뭘로 가냐? 아, 여기서 꿀팁이 하나 방출이 됐는데, 이건 진짜 꿀팁이. 이게 수능을 시험으로서 치는 학생만 떠올릴 수 있는 거. 강사분들은 이거 몰라요. 자, 뭐다? 이거는 보기로 끝나는 문제. 그러니까 어휘가 없는 지문을 보세요. 요즘 사설에서 계속 기술로 내던데 기술일 수도 있고 뭐 사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변주를 줘서 인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 왜냐면 육구평이 둘 다 가나 인문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왜 이렇게 하느냐?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풉니다, 저는. 얘한테는 아마 10분 정도 주세요. 문학한테. 아, 저는 여전히 25분을 잡고 풀긴 하는데, 뭐, 너무 어렵다 싶으면 30분까지 걸리겠죠. 얘를 초과하는 순간 그거는 위험하니까 조금 판단력을 키워서 쫙쫙 찍고 넘어가세요. 아니면 비문학 맨디 하나를 날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푸는 거. 선택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얘를 맨 앞으로 땡기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엄매인데 이게 엄매가 얘는 적어도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거의 단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딴 데서 틀릴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얘에서 오답률 1, 2등 나오겠죠. 그럼 딱 보자마자 안 돼! 하면서 이제 말리는데 맨 앞에 이걸 푼다? 막 10분 딱 잡고 풀었는데 15분에서 20분 걸리면 이제 그냥 그 시험 망하겠죠? 그래서 저는 뒤로 뺐는데 뭐 맨 앞에 하신 분들은 잘하니까 앞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안 풀리는 문제를 그냥 틀렸다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찍으세요. 괜히 제 말 듣고 전략 바꾸지 마시고 그 맨 앞에 선택을 푸시는 분들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가시고 15분, 애초에 목표 시간을 15분으로 잡고 시작하시고 얘를 초과하시면 이제 큰일 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어, 한 문제, 두 문제를 버리세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그러다가 찍었는데 하나 맞추면 개이득이잖아요. 그게 3점짜리면 등급이 한 개가 올라가겠죠. 틀릴 거였는데. 이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10분을 잡고 현장에 가서 푸는 건 전 위험하다 봐요. 근데 자기가 알죠? 자기가 잘한다 싶으면 흑, 나는 8분 걸리는데 이러면 뭐 애초에 제 영상을 안 보고 계시겠지만 어, 잘한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12분 정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몇 분 걸렸죠? 5분에서 15분? 15분에 일단 30분 최악을 생각할게요. 15분, 45분에 12분. 그러면
아니, 57분이죠. 그럼 23분 남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킹을 전합니다. 플러스 여기 가채점 하겠죠. 시험 운영 상태에 따라서 가채점 할지 말지 바뀔 것 같아요. 1분 정도 걸리거든요. 마킹이 2분 정도 걸리죠. 3분을 날려먹는다? 아, 위험하죠. 그럼 20분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가나를 먼저 풉니다. 근데 아마 가나 시험이 6구평 특성상 맨 뒤로 빠졌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어려우니까. 예로 변별하니까. 여기서 틀리는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보기보다 앞에서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 문제를 버리지 마시고, 물론 읽어보고 어렵다 싶으면 버리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보기보다 다른 문제가 어려울 거예요. 2점짜리. 그 문제 막힌다 싶으면 빠르게 결단하세요. 2점 깎여서 98점이면 어차피 1등급이겠죠? 1컷이 100이면 어차피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이 100점 목표로 가면 수능 못 쳐요, 그거. 수학은 요즘 100점 목표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국어. 98점.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14번이나 15번 이런 거 어렵겠죠. 6평만 봐도 생각보다 이게 프레임이 비문하기 쉽다고 쓰여져 있는데, 그 중국어방 그 지문 다시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다니까요. 모든 선지 쳐내는 거. 응. 그러니까 가나를 맨 뒤로 빼기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수가 많거든. 그럼 왜 이 세팅의 이유는 뭐죠? 시간 부족할 걸 전제로 가는 거죠. 전 이거 여기서 일단 12분 정도 잡고 줄게요. 12분 줬으면 이제 8분 남았죠. 그럼 이제 8분 마지막 질문. 뭐 사회나 기술 둘 중 하나겠죠. 얘는 근데 특징이 뭐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최고의 포인트. 바라바라밤. 어휘가 있습니다. 즉 어휘를 30초 안에 찍어내고, 그러면 질문 간단하게 쳐낸 다음 문제가 몇 개 남죠? 3개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이제 위에 두 문제를 거꾸로 발췌독을 해가지고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시간이 만약 다 됐어. 답이 안 나와. 그럼 찍으면 되죠. 만약에 이 8번이 안 남고 여기서 다 썼어요, 앞에서. 그럼 이 한 지문 남았는데 어휘는 당연히 체크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세 문제 남죠? 얘를 한 번으로 밀어버려요. 그럼 한 개는 맞출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문제만 틀리겠죠. 그럼 지금 전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얽매에서 하나 틀리고, 가나 어려운 거 하나 틀리고, 여기서 찍기 해가지고 두 개 틀리고, 문학 못해서 한 개 틀려. 그럼 한 88 나오겠죠. 근데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다? 와, 그럼 이거 평소에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진짜 수능장에서 1등급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시험 치는데 와, 이거 너무 쉬운데 망했다 망했다 하면은 어차피 이렇게 한 지문 날라갈 일도 없을 거고, 여기서 그냥 문학도 틀리면 안 되겠죠. 저거 틀리면은 문학을 틀릴 리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인드로 갈 거고. 엄매는 저는 언제든지 한 개 내줄 마음으로 가는데, 그래서 엄매가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올해 많았어요. 그래서 엄매 꼭 잘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가나 지문에서 어려울 거 예상하시는데, 지문이 쉬울 수는 있어요. 문제가 어려울 수 있고. 네. 그걸 체크하는 건 일수능이 좋겠죠. 일수능 근데 복잡하네. 근데 애매하게 글을 못 읽었으면, 제대로 못 읽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유형으로 낼 수가 있어요. 비주얼 킬러가 아닌 거지. 비주얼적으로 쉬워 보이는데 숨어 있는 거지. 그게 이제 6구평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거죠. 9평에서 정말 예쁘게 잘했잖아요. 기출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게끔. 이 정도면 진짜 거의 과외죠. 네. 그래서 내년에, 아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올해 수능을 치시는 분들은 내년에 안 치시겠지만, 뭐 갑자기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수능 준비하는 고3인데 이 영상 재밌네 하면서 보면 뭐 과외든 뭐 그런 거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모르는 거지. 자, 이제 그럼 수학.
일단 제가 영상들을 국어 위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국어를 강하게 했고 수학은 뭐야? 뭐 전형적이죠.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해주는 조합. 막히면 바로 넘어가. 이제 킬러가 없어. 22, 30에 쫄지 마. 풀어봐. 당연한 소리죠. 근데 바로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우리가 하는 거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22, 30이 풀만 하니까 얘 붙잡고 있다가 시간 증발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안 돌아와가지고 얘네 다 틀리는 불상사가 없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실무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 붙잡고 있지 말. 넘어가서 도달한 지점에 정착하지 말고 도달한 지점도 바로 안 풀리면 다시 돌아가라. 네. 이런 게 이제 단순 강사분들이 포괄적으로 해주는 조언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소재. 일단 당연히 1픽이 적분이 될 겁니다. 왜? 계산이 있죠?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틀리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계산 실수. 그래서 적분 문제 최대한 많이 풀고 가시고요. EBS의 더러운 문제들 웬만하면 다시 푸시고요. 어, 사설에서 계산 실수로 틀렸던 문제 다시 푸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뭐가 있을까? 아, 역함수. 얘는 물론 미적러들한테 더 중요하겠지만 뭐 이제 equal x 이런 꼴 나오거나 안에 fx에 이런 애가 있거나 약간 꼴들 관찰하면서 자유자재로 변환해서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걸 이용해서 매개 변수 잘 활용하시고 매개 변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이건 미적 위주겠죠. 미적 선택자들. 자, 그 다음 도형의 난이도가 이전보단 조금 낮을 수가 있어요. 그니까 못하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건드려 보세요. 웬만하면 행동 강령들이 다 있잖아요. 뭐 이게 나오면 사인 법칙, 저게 나오면 코사인 법칙 사용한다. 계산이 복잡한데 여기서 어떡하지? 밀고 나간다. 현이 있다. 중심이 있다. 연결한다. 수직 이등분선, 가계 이등분선, 뭐 이런 거. 내심, 외심 그런 것들이죠. 도형 포기하지 말. 그다음에 수열. 수열 같은 경우에 이제 등차 등비 얘네들 이 나온 문제랑 귀납적 추론 하는 문제가 있겠죠. 등차 등비는 생각보다 어렵게 나올 수 있고 그게 재밌을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얘 재밌다고 계속 풀지 마시고 일단 넘어갔다 돌아오는 것도 방법. 추론 문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쉽게 나올 확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시험지가 무조건 낯설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시험지의 모양이 있잖아요. 요즘 막 수투가 15번에 박혀 있고 20번에 빈칸 도형이 있고 기니디가 안 나오고 수열이 이제 조금 쉽고 22번이 꼴이고 여기에 수투가 당연히 나오고 이제 미적에서 3도극이 안 나오고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나오고 이제 도형 복잡한 계산 같은 거 시키는데 극한 안 보내고 뭐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요즘 실무를 계속 풀면. 근데 얘네들이 부서질 거라고요. 수능장 가면. 20번에 설마 빈칸 똑같이 내겠어요? 뭐 나오면 개꿀인데.
그거는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건 그냥 낯설게 하기예요, 낯설게 하기. 당연히 여기에 이게 없지 않을까요? 갑자기 또 평소처럼 그냥 수투도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속도, 가속도.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특히 올해. 당연히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안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8번이나 이런 3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우리한테 이걸 준비를 시켰으니까 아 그럼 준비했겠네. 그럼 이제 그거 안 내야지. 이럴 수도 있죠. 물론 킬러 문제 위치에다가 박아놓고 15번에다가 속도 가속도 하면 꿀이죠. 그럴 때는 이제 속도 가속도 문제인지 아닌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관학교 문제 2학년도 되게 좋은 거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속도 가속도 꼭 보시고. 얘는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수능 웬만하면 얘는 무조건 나올 거니까. 우리 지금 6평이랑 9평에서 둘 다 당했잖아요. 그다음에 지수로그. 얘 6평에서 그 기니디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뭐 수능에서 객관식으로 기니디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이 있다. 제 영상을 보고 딱 나오면 안 되는데 싶으면 그거 그냥 기출 한 두세 개 최근 거 풀어보세요. 웬만한 1등급 반 애들은 이거 어차피 다 익숙할 거니까 나오면 땡큐죠 그냥. 근데 이제 12번 이런 데 박힐 수가 있는 거지. 아니 레전드가 뭐였냐면 그 2일 수능 때 13번에다가 기니디 지수로그 문제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이게 13번이 3점짜리였거든요. 물론 나형에서는 18번에 박혀서 4점으로 나왔는데 가형에서는 3점으로 나왔어. 3점짜리라고 생각하니까 가볍게 풀고 넘어갈 줄 알았지.